5.18과 4.3 사이. 내가 재직 중인 광주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창작기행이라는 이름의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의 답사 지역을 제주도로 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역점을 둔 것은 4.3 사건의 현장으로 학생들을 안내해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20대의 나이를 통과한 분들이 90년대의 초중반에 낳은 자녀들일 것이다. 이들이 80년 광주를 모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더 깊어질 여지는 있지 않을까.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5.18을 4.3으로부터의 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5월 20일 오후에 제주 4.3 평화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작 학생들보다 더 흥분한 것은 나였다. 꼼꼼하게 설계된 기념관과 웅장한 추모시설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역사는 바로잡힌다는 당당한 증거인 듯 싶어 나는 몰래 전율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1948년 4월 3일에 봉기를 주도한 이들은 수백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과 연루돼 있다고 할 수도 없는 평범한 민간인들이 토벌의 대상이 되어 3만 가까이 희생됐으니 그 유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 후 65년 남짓, 이제 제주는 평화의 성지가 됐다. 제주로 떠나기 전 이미 학생들에게 현기영 선생의 소설 손이 삼촌을 권해둔 터였는데 4.3의 진실을 용기 있게 공론화한 이 기념비적인 소설을 나도 제주의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제독했다. 이 소설에서 전짓불이라는 단어에 새삼 눈길이 머문 것은 기행을 떠나기 직전 강의에서 마침 이청준의 소문의 벽을 토론했기 때문이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던 이들이 눈앞에 들이밀었다는 그 불에 대해 말해주는 또 한편의 소설. 현기영이 제주에서 자행된 전짓불의 만행은 전쟁 발발 이후 이청준의 장흥에서도 행해졌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라면 소문의 벽 쪽이 더 자세하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짓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짓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린 전짓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소문의 벽, 문학과 지성사. 이 전짓불이 끔찍한 것은 50%의 확률로 오답을 말했을 경우에 가해질 폭력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폭력은 답안 채점 이후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짓불을 들이미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질문은 진실을 말하라고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체로 인간 개개인의 진실이라는 것은 도무지 한두 마디로 말해줄 수 없는 것일 때가 많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은 이렇게 시작되는 긴 이야기의 끝에서야 겨우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전짓불을 들고 있는 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생각이 없었으리라.
자신의 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규정되는 모든 존재들은 억울하다. 이 억울함이 벌써 폭력의 결과다. 폭력의 외연은 가급적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정의를 시도해본다. 폭력이란 어떤 사람,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단편적인 정보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나는 느낀다. 어떤 인터넷 뉴스의 댓글에, 트위터에, 각종 소문 속에 그들은 있다. 문학이 귀한 것은 가장 끝까지 듣고 가장 나중에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문학은 4.3과 5.18의 반복을 겨우 저지한다. 제주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그것은 나의 확신이라기보다는 다짐이었다. 2015년 6월 4일